삼국지에서 70이 넘은 나이에 등남한 인물이 있으니 김용건 아니 종묘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종묘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그 종묘의 자는 원상이며 영천군 장사현 출신입니다. 영천 카르텔이죠. 영천 태수, 음수에 의해 효렴에 청거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영천 출신 인재는 인재 컬렉터 음수가 효렴으로 청거한 것입니다. 어릴 때 낙양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관상쟁이를 만나는데 아따 그 관상 좋다. 근데 물 때문에 난을 겪을 상이다. 물을 조심해라. 신미도 못 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하죠. 사실 삼국지 인물들 중에 종묘와 진군만큼 후대에 영향을 준 인물은 손에 꼽습니다. 진군은 구품관인법으로 수나라 때 과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관리 임용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고, 종묘는 명필로서 현재 해서체의 원조로 종왕이라 하면 바로 종묘와 왕이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해서의 원조를 종묘가 아닌 왕차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송대 선화서보에 한나라초 왕차중이 예서를 해서로 쓰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이 왕차중은 진나라 시황제도 등용하려다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원조가 누구냐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해서를 집대성한 게 종묘다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종묘는 생소해도 왕이지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왕이지가 바로 그 종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 글씨는 종묘와 비교하면 항행, 즉 대항할 만하다. 사실 이 여구는 장지를 띄워주기 위한 앞 구절인데요. 즉 내 글씨는 종묘하고는 대항할 만하지만 장지한테는 잽이 안된다. 장지가 삼국지에서 벼슬을 한 사람은 아니라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초서체를 잘 써서 초성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종묘의 도굴이라 그 위탄이 추앙하던 인물이고, 일설에 그 조조가 글씨를 잘 쓴 게 젊었을 때 장지한테 배운 게 아니냐 하는 카더라도 있죠. 장지 동생인가 나중에 위나라에 임관하거든요. 그 교류한 흔적은 있다. 글씨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효렴에 청거된 종묘는 엘리트 코스죠. 그 상서대에 들어갔다가 현령을 하다가 와병으로 관직을 물러났다가 다시 정의정이 되는데 그 판사죠. 나중에 종묘가 정의를 하는데 이때 정의정을 한 경험으로 임명되는 것일 겁니다. 당시는 이강무리가 장안에서 그 헌재를 옹립하고 있었을 때인데 영천 카르텔 보스 순욱이 조조한테 종묘를 엄청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조조가 사자를 보냈을 때도 이강무리들한테 종묘가 조조를 커버쳐주죠. 이각 곽사가 조조 저놈 믿어도 되냐 의심하니 종묘가 조조는 믿어도 된다. 이때부터 나름 조조와 뜻이 통한 종묘가 헌재의 장안 탈출 작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위서 의심에게라 그러죠. 이각과 그 무리들을 이간질하였다. 이각 무리들이 서로 도륙할 때 헌재는 동승의 엄호를 받으면서 장안을 탈출합니다. 이 공으로 훗날 상서복야 승진의 그 동무정우 자귀를 받고요. 이후 마등과 한수가 옹양주에서 서로 싸우면서 난리를 피우자 조조가 근심하는데 역시 영천 카르텔의 수장 순욱이 종묘를 보내야 된다. 이에 조조가 종묘에게 지절의 제군사로 그 관중에 보내니 종묘가 마등과 한수를 중재하여 각자 볼모를 보내고 조조에 귀부하게 하였다. 종묘는 한동안 장안에 주둔하는데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와 대치할 때 말 2,000마리를 보내니 조조가 땡큐 편지를 쓰죠. 야, 네가 말 보내준 건 예전에 소아가 관중에 있으면서 전장에 군량미 보급해준 것에 비견된다. 오소 습격작전으로 원소가 날아가고 곧 사망하는데 원상이 마등과 한수를 획책합니다. 근데 마등은 이미 조조에 귀순한 상태였죠. 마등이 양쪽 진영 간 간을 보는 거예요. 이때 종묘는 원상에게 동조한 그 흉노의 반란에다가 원상 휘하 하동태수 과건까지 들이닥쳤고 가규가 생포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과거는 종묘의 외조카입니다. 친족끼리의 상잔인 셈이죠. 상당히 밀리는 전세에 마등까지 돌아서면 위험한데 이때 제장들이 하동을 버리고 장안으로 철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종묘가 내가 내 조카 과거는 아는데 성질이 더럽고 자만하는 놈이다. 이길 수 있다. 이에 꼬봉 장기를 보내서 마등을 설득하는데 그 전략의 기록과 종묘전, 장기전을 종합하면 종묘가 장기를 보내 마등을 설득하니 마등이 자기 부하 부간에게 야 어떻게 할까? 부간이 님 이렇게 간제비하다가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마등이 겁을 먹고 종묘의 뜻에 따랐다. 마등은 마초와 1만 병력을 파병하고 마초는 방덕과 함께 흉노 및 과건을 개박살내버립니다. 이때 방덕이 과건의 수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묘가 그래도 외족하니까 과건이는 살아있긴 하냐. 그 방덕이 과건의 머리를 보여주자 통곡하였다. 이에 방덕이 죽여서 죄송해요 하니까 종묘가 크게는 나라의 적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마등이랑 한수랑 집안 싸움이 난 거죠. 이때는 좀 심각했던 게 둘이 의형제를 할 땐 언제고 한수가 마등의 처자식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조조는 지금 남정을 해야 되는데 또 서쪽에서 난리를 피우니 역시 마등 담당일진 종료를 보내는 거죠. 종료 꼬봉 장기가 마등을 찾아가서 총구석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위위시켜줄게, 들어와라. 마등이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마등은 나락을 가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마등 편에서 얘기했고요. 종료가 군공이 꽤 있죠. 그 위고의 난도 진압합니다. 글씨도 잘 쓰고 군공도 있는 데다가 외교에도 공이 있고 법률 전문가의 정력도 좋아요. 종료는 정의를 하면서 형법에 관한 많은 숙제를 남기는데, 그 유명한 정의로는 만총, 왕랑 등이 있죠. 시기에 따라서는 대리라고도 불렸는데 그 사람 조지는 역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그 교정본부장, 지금은 없어진 중앙정보부, 그 합친 어디쯤이라 볼 수 있겠죠. 종료가 형법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남겼는데, 첫째로 육형 부활이 있습니다. 육형은 신체 절단형이죠. 그 월형이라 해서 오른쪽 발 그 뒤꿈치를 베거나, 궁형, 존슨을 자르는 사마천이 이걸 당했죠. 그 한나라 때 유교의 인을 행한다 해서 이걸 태형으로 대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형의 강도가 올라가고 맞아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장 80대만 맞아도 죽는다 보면 되거든요. 이에 인을 행하자고 만든 법이 도리어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 조조가 진군을 불러서 니네 부친 그 진기가 예전에 육형 부활을 주장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진군은 역시 부친 진기의 뜻을 이어 육형 부활을 주장하죠. 이에 종료도 진군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종료는 한술 더 떠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조조 때부터 논의된 형법 개정인데 하도 전쟁이 많으니 지지부진하다가, 조비 때에도 잠시 논의되다가 전쟁 때문에 지지부진해지죠. 조예 때에도 종료가 상소를 올려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일전의 이 상소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대부분이 인을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보통 20에서 45살 사이인데 이들은 생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발꿈치를 잘라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지금 인구가 효 문제 때보다 적다. 내 말대로 하면 매년 3,000명을 살릴 수 있다. 즉 생산성을 꼬집은 거예요. 그 못된 놈들이지만 경제 인구를 죽이지 말고 발꿈치를 잘라서 일을 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왕랑이 반대하니 대신들이 왕랑의 의견을 지지, 또 흐지부지 되었다. 이게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게 사형제 폐지 문제가 당시 180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권의 개념이 강화돼서 신체를 절단한다는 건 통념상 맞지 않고, 사형수가 무기수로 대체되면 그에 대한 세금 문제, 그렇다고 생산성 기여를 위해 무임노동을 시키자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찍히겠죠. 당대나 지금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료는 태부에 오르고 몇 년 뒤 사망하고 시효를 선시를 받는데 성우입니다. 정위에 있을 때 법으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려 편안하게 했다 해서 내린 시효이고요. 종료는 팔방미인이만큼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재밌는 일화들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가 종애를 75세에 낳는데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 젊은 종애가 부친 종료와 의견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허구죠. 종료가 죽을 때 종애는 5살이었습니다. 손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입니다만 손성의 위시춘추의 그 일화들에 대해서는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종애가 모친 장창포에 대해 쓴 종애모전 둘 다 주관적일 수 있어서 걸러드려야 되는데, 종합해보면 종료의 정실 손씨 부인이 장창포가 임신을 하자 몰래 약을 먹입니다. 이게 나중에 들통나고 미운 털이 박혀서 종애가 태어나고 정실 손씨를 쫓아내버려요. 나라의 중신이 70 넘어서 이혼을 한다 하니 조비가 이 이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종료가 독을 먹는 등 쇼를 하니까 조비가 포기를 하였다. 다만 이때가 조비가 병사하기 1년 전 한창 오나라 친정 가서 처발릴 때인데 남의 집안 문제에 관여할 정신이 있었나 손성의 기록에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종료가 늙어서 무릎이 안 좋으니 조회에서 절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라 조회가 할배 종료를 그냥 수레를 타고 조회에 임하게 하였는데, 물론 이때가 이미 종애를 낳은 지 얼마 뒤이긴 하지만 역시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한다. 그리고 종료의 위탄 도굴설, 지림, 서예정전 이런 데 기록된 일화인데, 종료가 위탄이랑 자리를 할 때 위탄이 채용이 쓴 필법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채용도 당대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명필이죠. 한번 글씨를 쓰면 1000명이 모각을 하러 줄을 섰다느니. 참고로 이 채용에 비기할 수 있는 필론, 필법 이런 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종료가 때를 쓰는 거죠. 그거 나 좀 달라. 그런데 위탄이 거절하였다. 종료가 너무 한스러워 병이 나서 조조가 걱정하여 약을 보냈다. 그리고 위탄이 죽자 위탄이 죽을 때 채용의 필법을 같이 묻어달라 한 유언을 듣고는
이를 도굴하였고 채용의 글 쓰는 법을 마스터하고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네, 뭐 가슴을 쳐서 피를 토했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탄이 종묘보다 20년도 더 넘게 살기 때문이죠. 그냥 글씨에 대한 종묘의 집착을 표현하는 카더라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종묘는 같은 영천 출신 중에 특히 순유와 친했는데 순유가 사망하고 그 첩들을 적당한 곳으로 개가시켜주기도 하죠. 순유가 생전에 자신이 전쟁에서 썼던 12가지 기묘한 계책을 정리해서 뭐 전략이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순유가 직접 쓴 것 같진 않아요. 종묘에게 자신의 12가지 계책을 얘기를 하니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했겠죠. 여포 털 때는 이랬고 원수 털 때는 저랬고 그것을 오직 종묘만이 알고 있었다. 이걸 순유가 종묘한테 네가 글씨도 잘 쓰고 하니 책으로 좀 정리해서 써봐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묘가 그걸 책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게 되었다. 상당히 아쉽죠. 지금까지 종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